지난 화요일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KTV에서 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수도분한 인상의 임승현 씨는 올해 5월 이슈본에 출연한 광주 첨단 이동 주민센터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근황을 채 나눌 사이도 없이 휴대폰부터 꺼내드는데요. 저장된 영상은 바로 이슈본 지난 방송분. 입소문이 나며 벤치마킹 하겠다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주변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는 임 씨. 이렇게 휴대폰에 저장해놓고 홍보에도 활용 중이라는데요. 방송 나간 게 좀 마음에 드셨던가 봐요. 이렇게 활용하실 정도면. 이게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여쭤보신 데가 있어서 저희도 이게 KTV에서 이제 촬영도 해가셨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이번엔 촬영을 했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 한 명 정도 들어가는 이 작은 부스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켜본 결과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부스를 애용 중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 발급하러 오셨어요? 등본 하나 발급해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뭐 서류가 필요할 때는 가끔 이용합니다. 이용하시면서 어떨 때 좀 가장 좋으세요? 그냥 주차 공간이 협소한데 주차 공간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이곳의 정식 명칭은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입니다. 이슈본이 이름부터 생소한 이곳을 처음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의 장점 확인을 위해 대기 시간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기존처럼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입니다. 운이 좋게 금세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주차 후엔 통합 민원 창구로 들어가 대기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주민등록 등본. 네, 신분증 한 번만 주세요.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얼마나 걸렸나요? 8분 14. 이번에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입니다. 차에 탄 채로 담당 직원에게 민원서류 발급을 요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주민등록 등본. 등본이요? 신분증 한 번 주세요. 주차할 필요가 없고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으니 시간은 단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2분 걸렸어요. 방송 이후 주로 패스트푸드점에 도입된 드라이브스루와 민원을 접목한 방식이 새롭다,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문의도 줄을 이었습니다. 올해 2019년에만 10개 기관에서 왔다 가셨거든요. 원래는 10팀 정도면 평균 한 달에 한 팀꼴인가요? 네, 거의 그 정도로 한 달에 한 팀꼴로 많이들 벤치마킹 왔다 가십니다. 얼마 전엔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첨단 이동에 이어 제주도에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 2호점이 생긴 겁니다. 2호점이 생긴 거잖아요. 기분 좀 어떠세요? 이제 저희 동에서 최초로 했던 거를 이제 너무 좋은 혁신 사례로 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시도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 같다는 첨단 이동 직원들. 안 그래도 바빴던 업무가 더 바빠졌다는 귀여운 투정도 해보는데요. 앞으로의 포부도 밝혔습니다. 저희가 좀 더 널리 홍보를 하고 이제 차후 방문하는 기관들에게도 좀 더 저희 드라이브스루의 이점을 많이 설명해드려서 3호점, 4호점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2019년 황금 대지의 첫 스타트를 끄는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방송을 시작으로 올해 이슈분을 거쳐간 아이템은 50여 개쯤 됩니다. 각종 사건 사고나 정부의 주요 정책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나 화제의 인물 등 다양했습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저희 제작진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이슈본을 통해서 놀랐던 정책을 알게 됐거나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들을 때입니다. 다온아, 엄마 일한다고 그랬잖아. 엄마 일할 때만 조금 혼자 놀면 안 될까? 왜? 그럼 같이 놀아야 돼? 그럼 엄마는 일 언제 해? 올해 7월 방송된 프리랜서 출산휴가 급여편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이 출산휴가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번 주 수요일에 뵐게요. 얘 낳기 2주 전까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임산부들은 이제 출산휴가도 있고 출산급여도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어땠어요? 진짜 부럽죠. 그런 엄마들은 솔직히 애 낳기 한 2달 전부터 쉬면서 그냥 마음 편히 태교할 수 있죠. 회사에서 돈 주죠. 정말 그냥 뭐 살 거 다 사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죠. 돈도 안 나오죠. 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이달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출산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출산한 여성들 모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모든 여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8개월 중에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방송 이후 특히 출산을 앞뒀거나 계획 중인 프리랜서 맘들로부터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제작진에게도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3월 방송된 대학가 근처 방 구하기 힘들어요 편도 시청자 반응이 높았던 아이템입니다. 준호 씨가 사는 23제곱미터 반지하 방은 대낮에도 어두컴컴했는데요. 아침에는 좀 밝은 편이고 낮에는 뭔가 살짝 어두운 느낌도 들고 그래서 낮에도 항상 이렇게 켜고 있어요. 아, 항상 켜고 있어요? 네. 당시 대학생들은 기숙사와 원룸, 고시원, 하숙, 쉐어하우스의 5가지 거주 유형 중 단연 기숙사를 꼽았는데요. 문제는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슈번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막 입주를 시작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다뤘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이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도입된 학교 밖 기숙사입니다. 그냥 뽑으면 되네. 방 배정은 먼저 입소하는 학생부터 추첨식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본인이 원했던 방 됐어요? 내려오기 편하니까. 네, 그쵸. 낮은 층. 방송 이후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방이. 아버님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네, 괜찮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떠세요? 네, 생각했던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실제 입주한 이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찾았습니다. 이 바로 방이구나. 이렇게 심플하면서 깨끗하고 우리 촬영 온다고 청소하셨죠? 살짝 했습니다. 엄청 깨끗해 남자방 치고. 그러게요. 원래 이렇지 않을 텐데 청소한 거 너무 좋네요. 7개월 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박종덕 씨. 3, 4평 정도 되는 방은 아담하면서도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도 딱 찌른용이 맞게 지금 딱 돼 있네. 네. 아, 이거 되게 푹신해 보이는데? 박 씨가 입주를 결정하며 가장 만족해하는 건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방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1인실의 경우에는 뭐 월 30을 안 넘는 선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정도 수준이에요. 월 30만 원은 보증금 포함한 금액이라 사실 시설 보증금 20만 원을 빼면 3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아낀 시간과 비용을 자기 개발에 투자 중입니다. 자취하는 친구들은 월세로 사실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알바를 또 주말마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자유롭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을 학습비나 다른 쪽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거 사고 싶으시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계속 있고 싶습니다. 저런만 아니면. 이 학생들은 일반 기숙사에 비해 더 강화된 보안 시스템에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여기가 보통 이제 사각지대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도 다 있나요? 네, 여기도 있고 저쪽도 있고. 아, 여기도 있구나. 네, 다 있어가지고. 네. 뭐 전혀 위험하거나 이럴 그건 모르겠네요, 그죠? 네. 그건 어떻게 네, 여기 이렇게 카드 찍으면은 들어갈 수 키를 있어요. 있어요? 네, 키는, 제가 절대 못 들어가겠네요. 네, 키는 이제 행정실하고 그 동만 쓸 수 있고 다른 동에도 또 못 들어. 아, 다른 동에도 못 쓰고. 네, 다른 동에도 못 써요. 현재 이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은 145명. 겨울 방학이라 남아있는 학생은 몇십 명 정도였는데요. 아, 물맛이 좋네요. 네. 또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방송된 50여 개의 아이템 중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건 바로 이겁니다. 참치김밥. 예? 참치김밥. 참치? 참치. 삼치? 참치. 삼치?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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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는가? 삼식이 뭐예요? 참치. 생선 중에 삼치. 물고기 중에 삼치잖아요. 물고기 중에 참치의 통조림만 안 드셔보셨나? 딴 거 같아요. 맞았고 졸속. 잠시 난관은 있었지만 방 할머니의 답안지는 반듯한 글씨체며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정확해 보입니다. 한글을 읽고 쓰게 된 후 방 할머니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장인, 돼지찌개, 종류, 맥주, 가게. 맥주가. 내친 김에 책도 냈습니다. 같이 한글 학교에 다니는 할머니들과 함께 요리책을 낸 건데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방 할머니와 판박이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뒤늦게 한글을 배운 51명의 충청도 할머니들이 평생 갈고 닦은 손맛을 담은 요리책을 낸 스토리를 취재했습니다. 방송부는 이슈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호평을 받았는데요. 하나 드셔보셔. 네. 아니 맞나 안 맞나? 저요? 알겠습니다. 간은 맞는데 매워요? 매워. 제작진은 할머니들께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뵙는 할머니들은 여전히 활기찬 모습입니다. 어르신들 이야기가 소개됐던 그 회차가 그 편이 저희 프로그램 자체 내 최고 시청률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기분이 짱이에요. 저는 유명해졌어요. 뭐 우리 사위 아버지 사돈까지 전화가 전라도 광주 와서까지 전화 왔어요. 아 멀리서도 전화 오시고.
동서들도 다 전화 오고. 당시 정확하진 않아도 정감이 넘치는 할머니들의 요리법은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 손자들이 할머니 그 넌출넌출이 뭐야? 김치 이렇게 밥 떠서 이렇게 걸쳐서 먹는 것이겠다. 할머니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옛날에. 넌출. 피디님은 넌출넌출 알으셔? 넌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한테 배워갖고 가셔. 2019년 올 한 해 할머니들은 누구보다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51명 할머니들이 공동으로 지은 요리책은 현재 4쇄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8월에 1쇄를 발간했으니 판매에 순항 중인 건데요. 할머니들도 작가 사인회는 물론 방송 출연과 각종 지역 행사에 초대받으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가 사는지 어깨 힘이 빡빡 쥐어지는 게 그냥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데 오니까 평생 교육에 오니까 이렇게 밝은 날이 예? 아침에 햇살 뜨는 것처럼 밝은 날이 올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특히 책과 직접 쓴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께 보낸 주미자 어르신. 어르신은 이 일이 계기가 돼 올해 한글날 행사에서 애국가도 불렀는데요. 바쁜 하나를 보내면서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초등반을 졸업하고 중학반으로 진학한 것. 그 2만 원 수입은 2만 원 돈이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죠? 그러면 플러스 2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번에 중학과정으로 이제 진학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초등반이랑 조금 다를 것도 같은데 어떤 게 좀 다른가요? 과목에 다 많고 시간도 많고 공부를 하루 종일 해요. 공부를 하루 종일 해서 좋으세요? 네. 촬영을 마무리할 때쯤 시청자를 위한 덕담도 잊지 않았는데요. 연필 5개 찾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합시다.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어두운 밤이 새는 날처럼 날이 밝아왔어요. 즐겁고 건강하세요. 그럼 미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넘치는 사랑을 받아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는 할머니들. 저희도 할머니들 덕분에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간 유치원에 소개된 출연자는 150명쯤 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제보자로 혹은 정부 정책의 수혜자로 저마다의 사연이 소개된 평범한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혹자는 위로를 받았다고도 했고 공감하며 의지를 다졌다고도 했습니다. 방송 이후 어떻게들 지내고 있을까 다시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오늘 이곳에서는 각 분야별로 사회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끈 주인공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2019 사회혁신 체인지 메이커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젊은이들이 더욱더 성장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젊은이들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저희들은 심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상자 중 반가운 얼굴을 만났는데요. 지난 2월 이슈번이 만났던 김미영 씨입니다. 일형 당뇨를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여러 국가기관과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연으로 방송 당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꾸준히 사회를 바꾸려 노력을 이어온 미영 씨. 사회혁신 체인지 메이커로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형 당뇨를 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저희 소명이한테 정말 감사하고요. 예,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저희 가족, 특히 저희 친정엄마께도 감사드리고. 며칠 뒤 자세한 근황을 듣기 위해 미영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소명이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인데요. 저희 집에서 소명이가 저를 제일 많이 도와줘요. 제가 이제 계속 외부 활동을 하니까 동생도 하원시켜가지고 씻기고 목욕도 시키고. 네. 진짜요? 그리고 뭐 동생이 응가하면 응가도 닦아주고 다 했었고 설거지나 청소도 하고 이제 동생 숙제도 봐주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 없으면 동생이 잘 봐주고 집안일 좀 많이 도와줘요. 신물물사랑. 방송 이후에도 일형 당뇨 환우들을 위한 활동으로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다는 미영 씨. 신병원이나 아니면 뭐 복지부, 식약처 쪽에 그런 회의도 막 다니고 또 중재원이라고 의료사고 관련된 그 사고를 조정해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비상의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또 저희 환우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의도 좀 많이 다니고. 그러셨구나. 소아 당뇨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와 노력들을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환자의 개념과 새로운 환자들은 좀 더 그럼 올해 들어서 강연을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대충? 거의 한 달에 한 3-4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3-4번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매일매일이 이 D-Day에 쫓겨가면서 이제 네. 일정 해가지고 언제까지 무슨 자료 제출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시간에 쫓겨서 지냈죠. 뿐만 아니라 소아 당뇨 환우들을 대신해 여러 정부 기관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는데요. 그 결과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기립박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마지막 그 발표자로 마지막에 우리 아이가 진단받았던 2012년은 세계 표준보다 한국이 뒤처져 있다. 근데 2020년 1월이 되면 우리는 세계에 최초로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한 첫 번째 나라가 된다 했더니 그때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박수 쳐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사실 2012년, 20년이니까 8년 만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김미영 씨. 앞으로도 계속될 미영 씨의 행복한 변화를 이슈본이 응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변에서 산 증인으로 볼 수 있는 것만큼 인식 개선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자. 그래서 인식이 개선되고 또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잘 커서 실제로 성인이 돼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나는 당뇨가 있는데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송 이후 근황을 알려온 이는 또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대전의 한 아파트였는데요. 지난 1월 근로장려금 사례자로 출연했던 김경미 씨입니다. 오랜만에 뵈니 되게 반갑네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 촬영 당시 김 씨는 요양원에서 웃음 치료사로 봉사활동 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어르신들 어떻게 웃으라고요? 파만 소리 내야 돼요. 자, 준비 시작. 출연하셨을 때 방송 좀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아, 네. 제가 이제 화면에서 나오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또 제가 조금 스타의식이 있나? 너무 좋았어요. 방송 이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김 씨. 그때는 어르신들한테 봉사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린 아이들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씨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한 대학 병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참여 좀 하고 가세요. 선생님 내려오시면서 참여 좀 해주세요. 부모 없이 아픈 아이들도 와요, 선생님. 오시면서 1분만 참여하세요. 지난 4월부터 NGO 단체를 통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들에게 저희가 아이들을 돕는 일을 같이 동참해달라고 권하는 일이죠. 지난 촬영 때 2019년 목표로 탈수급자가 되는 것을 꼽았었던 김 씨.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그 근로장려금을 안 받고 싶었는데 몸이 좀 아파갖고 일을 좀 못했어요. 원래 좀 그 받으셨구나. 네, 안 받고 싶었는데. 올해 근로장려금 역시 새 아이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잘 사용했는데 제가 딸이 셋이거든요. 마침 장려금이 나와서 그 부분으로 아이들 셋을 자궁경부암 주사를 모두 맞춰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잘 썼고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주셔서 그 부분으로 사용했습니다. 2020년 다시 한번 탈수급자를 목표로 하겠다는 김 씨. 2020년 새해에는 탈수급 가능하실까요? 당연하죠. 못 받아요. 받아도 다 사회에 환원할게요. 개인적인 용도로 안 쓰고 환원하겠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2019년 못 이룬 목표. 2020년에는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경미 씨를 응원합니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왜 그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슈보는 내년에도 깊이 있는 통찰과 객관적인 분석으로 누구에게나 쉬운 정책, 한 발 더 들어간 정책을 알리겠다는 본 취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연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2020년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